인터넷이나 입시 커뮤니티를 보면 올해는 6강탈 소식이 유독 많은 것 같습니다. 합격 구조대 오는 사연을 봐도 그렇고요. 이렇게 6강탈하는 학생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미리 체크하고 고칠 건 꼭 고쳐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장 중 1장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시 원서를 쓸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입니다. 쌤, 그래도 6장 중 1장은 되지 않을까요? 수시카드가 6장이다 보니 확률상 6장 중 1장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하는 말인데 6강탈 위험이 굉장히 큰 생각입니다. 특히 내 내신이나 생기부, 모고 성적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크게 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낮은 소신, 상향대학 위주로 원서를 내는 경우엔 당연히 6강탈 위험이 더 크겠습니다. 따라서 6장 중 1장은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원서 쓰지 말고 내 내신, 생기부, 모고 성적이랑 지원하려는 대학 전형 학과의 입결, 전형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원서 전략을 수립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변의 잘 간 선배 사례를 보고 나도 합격할 거라고 생각한다. 쌤, 선배 중 한 명이 2등급인데 고대 됐는데 저도 써도 될까요? 카페 보니까 4등급인데 인서울 했던데 저도 되지 않을까요? 주변에 나랑 내신이 비슷한데 잘 간 선배들의 사례가 막 들리고 인터넷에 나랑 비슷한 내신인데 잘 간 사람들의 합격 후기를 보면 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신, 생기부, 모고에 대한 정확한 수준을 모른 채로 단순 비슷한 내신이라고 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내 상황과 비슷하더라도 주변에 회자되고 자랑될 만큼 정말 다른 학생 대비 기적적으로 잘 간 케이스라면 말 그대로 기적적 케이스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일어날 확률이 적음을 인지해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기적적 케이스보다는 유사한 상황의 선배들이 통상 어딜 가는지를 체크하고 참고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원서 수립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비슷한 내신의 잘 간 사례를 보고 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따라 지원하기보다는 실제 내 상황과 진짜로 유사한 상황인지, 또 잘 간 선배 사례 말고 보통 나랑 비슷한 상황의 선배는 어딜 가는지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생기부 진짜 열심히 챙겼다고 생각한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심히 챙겼다고 좋은 생기부는 아닙니다. 합격 구조대 사연도 그렇고 상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말합니다. 쌤, 저 반장, 부반장 매년 했어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안 빼먹고 전부 다 했어요. 학기 말에 저 밤새 가면서 과목마다 보고서도 다 써서 냈어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종합에서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챙기는 건 기본이고요. 그 중에서도 잘 챙긴 학생들이 합격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열심히 챙겼다는 생각으로 종합 전형을 쓰고 심지어 성적 대비 높은 대학의 종합을 쓴다?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원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열심히 쓴 내 생기부에 객관적 수준을 파악하고 원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기부 관련해서는 한 가지 자주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 보자면 평범한 일반고 2등급 후반 학생인데 쌤, 저 담임쌤도 그렇고 주변에 생기부 진짜 좋다고 하는데 중경외시 종합 써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생기부가 좋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적 대비 과도하게 높은 대학을 쓰려는 모습도 매년 보게 됩니다. 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아무리 종합 전형이더라도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생기부도 내신 구간 내에 뒤집기이기 때문에 내신이 너무 차이 나는데 생기부가 좋다는 이야기에 과도하게 높은 대학 위주로 쓴다? 6강탈 위험이 굉장히 높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수능 때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 최저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 정시를 병행하는 학생들 모두 해당되는 문제인데 내가 남은 기간 열심히 할 건데 이 정도 최저는 맞추지 않을까? 수능 때는 좀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매년 보는 케이스를 하나 소개를 해보자면 고대 학업우수 전형 이야기입니다. 고대 학우의 경우에는 4합8이라는 대단히 높은 난도의 최저를 설정한 종합전형인데 이 높은 최저를 설정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부족한 내신이나 생기부를 보완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조금 불리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학생들이 이 최저를 맞춰서 부족한 내신 생기부를 만회하겠다는 기대감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물론 이게 3월, 6월, 9월 꾸준하게 이 최저를 맞춰온 학생들은 합리적 선택입니다. 근데 한 번도 맞춘 적 없지만 그래도, 혹은 한 번 정도는 내가 턱걸이를 한번 맞춰봤으니까 이 9월, 10월에 열심히 하면 성적 올라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은데, 근데 이렇게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지만요, 고대하고 최저 충족률은 절반도 안 되는 40% 수준입니다. 따라서 수능 성적을 오르겠지 하는 생각만으로 원서를 쓰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3월, 6월, 9월 모고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달성 목표를 수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만약 내가 꼭 높은 최저의 원서를 한두 장 쓰고 싶다면 해당 원서는 쓰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최저의 전형도 함께 지원해서 최저 변수로 인한 육황탈을 방지하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 내신 생기부 최저만 보고 될 것 같으면 지원한다. 최근에는 유튜브, 설명회, 수시박람회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면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신 생기부 최저 유무만 판단하고 대학, 전형별 특징과 변화를 고려하지 못해 잘못된 원서를 써서 불합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단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려대는 가고 싶은데 학추는 내신 컷이 너무 높고 이 학우를 쓰자니 428로 최저가 너무 높아서 지원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모집 요강을 보니까 이 계열적합 전형이라는 최저 없는 종합 전형이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어떤 학생들은 나 생기부도 좀 잘 챙겼는데 최저 자신도 없고 성적도 좀 낮은데 계열적합 전형 내볼까? 하고 지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불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계열적합 전형은 일반고 합격 비율이 매우 낮은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형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저가 완화되는 경우인데, 최저가 완화되면 입결이 상승할 수 있는데 단순 과거 입결만 보고 지원을 했다가 불합가는 케이스가 매년 존재합니다. 올해는 대표적으로 홍익대가 3합발에서 2합으로 최저가 완화되고요, 숙대 나이 최저 폐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은 입결이 상승할 수 있음을 알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전형별 특징이나 변화에 따른 전망을 모른 채 지원을 하면 잘못된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는 만큼 꼭 원서 접수 전에 잘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육광탈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5가지 알아봤는데, 결국 육광탈 예방의 핵심은 객관적 수준의 판단이고, 이 객관적 수준을 판단하려면 내 지원 가능 범위를 알아야겠죠. 내 지원 가능 범위를 쉽게 체크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교과의 경우에는 어디가 대학 입결 발표를 보면 다 나옵니다. 내 내신과 남은 학기 성적을 이성적으로 고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체크할 수 있고요. 종합 라인의 경우엔 어설픈 컨설팅 가지기보단 우리 학교의 같은 내신 라인의 선배가 어떤 대학 갔는지를 확인하면 지원 가능 범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시는 진학부장 선생님께 모고 들고 가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근데 상담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유료로 고속성장 분석기나 진학사 넣으면 내가 지원 가능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가능 범위를 확인하셨다면 남은 기간 동안엔 부족한 내신, 생기부, 모고 잘 챙겨주시고 3학 1학기가 끝나고 나선 최종적으로 지원 가능 범위를 객관적으로 고려해 원서를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나에게 해당되는 건 없는지 미리 체크해 보셔서 육광탈이라는 결과를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